네, 안녕하십니까.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B2C와 B2B 바잉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의 니즈와 밸류에 맞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옆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애기들의 완구가 있습니다. 블록이죠. 제가 올해 이제 45이네요. 제가 올해 45인데 애가 이제 5살입니다. 자, 애기들이, 이 제품을 봤을 때, 이 제품의 사용자는 누굴까요? 사용자. 사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이런 애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사용자의 니즈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의 니즈. 자, 이런 애기들은 완구를 보면 어떤 니즈가 있을까요? 합리적인 가격대, 안전성, 아니면 빠른 딜리버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감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에 대한 애기들의 니즈. 자, 첫 번째는 시각 아닐까요? 시각. 눈으로 봤을 때 이쁜 것, 색깔이 이쁜 것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청각입니다. 흔들었을 때 소리가 좋은 것, 마음에 드는 소리. 그리고 또 냄새를 맡았을 때 그 좋은 냄새, 후각이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미각의 맛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만졌을 때 촉감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봤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구매 결정권자 아닐까요? 자, 이 제품의 구매 결정권자는 누굴까요? 구매 결정권자. 보통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답은 부모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부모.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부모 중에 누구냐는 거죠. 부모 중에 누구?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걸 찾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외국 분들께도 강의를 드려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네, 엄마입니다, 엄마. 근데 신기하게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또 아빠예요. 자, 구매 결정권자는 아마 엄마겠죠, 엄마. 그렇다면 이 제품에 대한 구매 결정권자인 엄마들의 니즈는 뭘까요? 가장 고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니즈. 예, 아마 안전일 겁니다. 제가 여쭤봐도 안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환경 호르몬, 그리고 또 그 안전한 소재, 그리고 또 만졌을 때 다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 안전이 제일 위에 상위에 올라가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안전한 제품인데 세트가 20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죠. 100만 원도 비싼 거고, 몇십만 원도 비싸고. 그랬을 때 합리적인 가격대, 안전과 가격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완구를 가지고 놀았을 때 교육성이 있는지 없는지 퍼포먼스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다면 같은 완구인데 제가 조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완구 어떤가요? 변신 로봇, 파워레인저, 드론, RC카, 예, 이런 것들이 되면 구매 결정권자가 살짝 변화가 생길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마 아빠들이 한 번씩 사오겠죠. 저도 이제 강의 갔다가 아니면 미팅 갔다가 집에 올 때 한 번씩 그 애기 선물을 사오기도 합니다. 완구를. 제가 가지고 놀고 싶어서 사오는 건 아닌데도 사와요. 그럼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아빠들은 언제 애기들 선물을 가장 많이 사줄까?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생일, 어린이날 빼고 평상시에. 제가 이것도 제가 이제 청중분들께 여쭤보니까 가장 많이 사줄 때는 술 한잔 했을 때라고 말씀하시던데, 자, 그럼 기분 좋게 술 한잔 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술 한잔 했을 때일까요? 또 제가 이제 많이 여쭤본 바로는, 예, 술 먹고 팀장한테 깨졌을 때, 부장님한테, 상무님한테 깨졌을 때,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날 때, 아빠도 이럴 때 치킨 사가지고 오셨나? 호빵 사가지고 오셨을까?
귤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기도 선물 사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제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옆에 보이는 화면에 있는 제품 완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마징가 Z입니다. 마징가 Z. 자, 이 마징가 Z를 TV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분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제 기억에 제가 1979년도 제가 6살 때 MBC TV에서 토요일 날 한 12시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왜냐면은 그때에 이제 MBC에서 마징가 제트 했었고 KBS에서는 아이젠버그라는 드릴이 달린 비행기가 이제 괴수를 통과해서 죽이고 뭐 그런 특촬물이 했었는데 그때만 되면 동네 어머니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동네에 혀가 마징가 제트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면 애들이 딱지치기 하다가 집으로 다 가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징가 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징가 제트라는 이 캐릭터를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저 정도 나이 한 40대 중반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징가 제트. 자, 그렇다면 이 마징가 제트 메탈 피규어 한 80만 원짜리 사용자는 누굽니까? 사용자. 뭐 3세에서 5세까지 애기일까요? 아니면 10대의 청소년들일까요? 누구일까요? 예, 아마 그 제 또래 남자일 겁니다. 그죠? 3, 40대 남자들. 3, 40대 남자들이 사용자입니다. 그죠? 구매 결정권자 누굽니까? 구매 결정권자도 아마 3, 40대의 남자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한 마케팅은 아마 뭐 페이스북에서 해도 될 거고 타겟팅을 해서 그리고 또 3, 40대들이 많이 볼 만한 채널로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사은품은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면도기가 들어가도 좋고 그리고 또 어디 뭐 프로모션으로 뭐 생맥주를 준다든지 그 외산 맥주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통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을 하나 본 게 뭐냐면은 예, 이겁니다. 루나 S라는 제품의 프로모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루나 S는 어떻게 보면 아이폰과 유사한 디자인의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마트폰입니다. 자, 이 제품의 고객은 누굴까요? 이 제품의 고객은. 자, 이 제품의 고객은 제가 추정했을 때 아마 40대 이후로 넘어가는 남성분들은 가격대에 크게 상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을 바꾸는데 최소 2년, 3년, 길면은 4년 만에 한 번씩 바꿀 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폰, 새로 나온 아이폰 X를 산다든지 아니면 갤럭시 S8을 산다든지 새로 나온 제품을 아마 고를 확률이 높은데 아마도 가격대에 굉장히 민감한 고객들은 20대지 않을까요? 대학생이나 아니면 그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 제품을 고를 확률이 높은데 제가 재밌게 보는 건 뭐냐면은 스페셜 에디션이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거죠. 그분들께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로버트 태권브이를 아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실까요? 잘 모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84 태권브이라든지 방학 때 어린이 회관에 가서 로버트 태권브이를 보면서 노래를 같이 불렀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최소한 40대 초중반에서 50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김천기 감독을 알고 있고 우레메를 알고 있고 로버트 태권브이를 아는 사람들은 루나 S의 고객이 아닐 확률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했다는 건 별로 먹히지 않았을 것 같고 효과도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 한번 볼까요? 레고 스타워즈 제품 중에 데스스타입니다. 데스스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격대가 한 7, 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아이템은 외국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십니다. 이 제품의 사용자는 누굴까요? 예, 마징가 제트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의 사용자와 구매 결정권자는 바로
예, 우리 나이 또래 조금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76년, 77년도에 처음 그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에피소드 4죠.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나이 때까지 우리가 간주한다면은 최소 50대 정도의 이제 그 어른들도 아마 이 제품의 고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와 구매 결정권자가 남자인데 좀 덕후의 기질이 있는 나이대가 한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다음 제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제품은 그 실제 사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창업자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팔찌를 만들었는데 어떤 경우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면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아기가 같이 깹니다. 아기가 깨면 아기가 울고 또 옆에 계시던 와이프분도 깨시고 아침에 좀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을 타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게 알람이 울리면 블루투스로 연결된 이 팔찌에 강한 진동이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전류가 흘러서 그 남성은 깰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 남성은 대개 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정도의 남성이 될까요? 한번 예상해 봅시다. 아기들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민감한 나이대는 1살부터 한 3살 정도까지. 그렇다면 최소한 30대 초반부터 해서 40대 초반까지로 잡았을 때 이 30대나 40대 초반 남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바이럴 마케팅 채널은 어떤 게 있냐 이 말이죠. 페이스북이다. 오케이. 페이스북.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 쓸 거고 젊으신 분들은 인스타를 많이 쓰시니까 페이스북으로 타겟 마케팅을 진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제품이 실패한 이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남성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 비자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있다. 가장 지금 이 순간 사시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가장 사고 싶었던 게 플레이스테이션 4였고, 예, 질렀어요. 질렀고, 프로그램도 많이 질렀고, 이제 듀얼 쇼크도 또 질렀고, 또 지금 사고 싶은 건 드론입니다. DJI의 드론이고, 그리고 또 좋은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굉장히 끌리는 건 그 유튜브 촬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DSLR 같은 거.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트북이라고 말씀하셨고, 게임기라고도 말씀하셨고, 카메라라고도 말씀하시고, 좋은 자전거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술 한잔 하고 싶다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이 제품에 끌리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뭐냐? 사용자는 맞는데 구매 결정권자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구매 결정권자는 누가 될까요? 아마 여성분들이 되겠죠. 이 사용자인 남성분들의 그 아내분들 왜 살까? 예, 예를 들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을 때, 자, 이 제품을 사서 남편에게 채워주세요. 그럼 당신들이 편해질 겁니다. 편의성이란 가치를 보여드리고, 이분들께는 어떻게 뭐 유아 그 페어 같은 데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유아 용품으로. 어떻게 이 제품을 사서 블루투스 연결되는데 그 남편분한테 채워주면 당신이 편해지고 아기도 일찍 깨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은품이 기저귀가 될 수도 있고 립글로스가 될 수도 있고 물티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